예, 안녕하십니까. 많이들 가셨네요. 저는 이제 컴퓨터 분야를 50년 동안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50년 동안의 역사, 50년 동안에 제가 데이터도 하고 AI도 하고 안 한 거 없이 다 반도체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했는데 이게 지금 생성 AI라는 게 과연 우리 실세계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이제 상당히 갈 길이 멀고, 지금 특히 기업에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생성 AI를 어떻게 쓸 거냐, 사실 막막하죠.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킬 거냐. 제가 어느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 큰 시를 자문하고 있는데, 거기서 AI를 통해서 데이터를 학습시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킬 거냐. 그 시가 만든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학습시키겠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가 설계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잘못된 걸 학습시키면 잘못된 걸 배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되고 있는 정보 시스템 중에 하나가 나이스 제4세대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나 그게 오류가 많으냐면은, 어느 중등학교에서 문제지를 검색하면요, 다른 학교 답안지가 나온대요. 사실 이게 수작업을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컴퓨터로 일을 처리했는데 문제지를 물어보니까 답안지가 나오고, 그것도 자기네 학교 답안지가 아니라 다른 학교 답안지가 나오고. 그럼 뭘 학습시킬 거예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만약에 AI한테 학습시킨다 그러면 그 시스템 잘못 만든 걸 학습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현실 세계에서는 데이터에, 이게 이렇게 하면 넘어가나요? 데이터에 이게 아직 안 고쳐졌네. 오늘 제가 자료를 다시 보내면서 수정된 걸로 올리려고 그랬더니 옛날 게 올라왔네요. 왜냐면 제 시장을 잠깐, 이게 안 돼. 시장 규모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반도체는 메모리, 비메모리 포함해서 전 세계 530조 시장입니다. 저게 2,300조 원이 아니고 530조. 근데 소프트웨어는 2,500조 원 시장이에요, 현재 기준으로. 그리고 데이터가 그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데이터. AI도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여하튼 AI가 이용하는 데이터든 아니든 여하튼 데이터가 50%니까 거의 한 1,200조 정도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 다음에 AI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코딩이고 소프트웨어죠. 그 소프트웨어 산업의 한 부분이 AI인데, AI가 지금 거의 소프트웨어 전체를 대변하는 식으로 지금 언론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AI와 소프트웨어 관계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소프트웨어라는 거대한 산에 AI는 작은 조그만 산이라고 볼 수 있죠. 전 세계 산 중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관악산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장래성이 유망하다고 그러면 그 산을 크게 봐가지고서는 무슨 산맥으로 볼 수도 있고, 에베레스트 산처럼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약간 확대 해석이 가능했습니다만, AI는 지금 현재 450조 원 정도 시장으로 나오고요. 이게 국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석유가 지금 2,900조 원 정도 되고, 자동차도 2,900조 원 정도 되고, 바이오헬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2,600조 원. 그래서 소프트웨어 시장보다 약간 큰 것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근에 1년 동안에 행안부 정보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고 오류가 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오류가 나가지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지 못하고 복지가 혜택이 중단되는 이런 사태들이 있었고, 국방부 북한 무인기 탐지 실패 사례 이런 것들, 법무부 정보 시스템 목동 사태, 교육부 나이스 정보 시스템 오류 사태, 또 증권, 은행 정보 시스템 목동 사태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 설계가 잘못된 케이스들입니다. 근데 저런 거를 AI에게 학습시킬 수는 없죠. AI 결과치 편향 이런 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고,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케임브리지 아날리티카도 다 아시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컴퓨터는 지금 나온 지 딱 79년 됐어요. 1944년에 영국에서 콜로서스라는 영국 국방부가 제작한 컴퓨터가 나옵니다. 그게 79년 됐죠. 인터넷은 54년 됐습니다. 1969년에 작동을 시작하면서 인터넷이 50년을 넘어가지고 그 인터넷 프로토콜을 개발한 구글의 칩 인터넷 에반젤리스트 빈트 서프라는 분이 요새 인터뷰를 많이 하고 언론에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1920년에 전기기관차가 나왔고 1900년도에 이제 포드 자동차를 시작으로 자동차 산업이 시작됐고, 그래서 이게 1차 산업, 2차 산업 혁명이죠. 그 다음에 3차 산업 혁명은 1940년대에 컴퓨터가 나왔고, 반도체가 19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나왔고, 그리고 인터넷이 1960년대 말에 나오면서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구글이 1998년에 창업을 했고, 1998년부터 2004년까지는 구글이라는 회사는 존재 자체가 거의 존재감이 없었어요. 근데 2004년에 그야말로 구글의 말의 뜻 10의 백승, 10의 백승을 의미하는 구글을 발음을 편하기 위해서 구글로 하면서 2004년에 구글이 검색 엔진으로 세계 검색 시장의 선두로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인터넷의 최대 수혜자가 됐죠. 결국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데이터, 이게 되네 이제. 잘 안 돼. 데이터 잘 안 돼요. 이게 포인터가 잘 안 돼요. 데이터와 코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걸로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이 세상의 데이터 중에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한 20%밖에 안 되고 80%는 안 들어갑니다. 80%는 여전히 안 들어가는 상태로. 그리고 지금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열린다고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를 자꾸 이제 끌어모으니까, 그러면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점점 작아져요. 비율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리고 여기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가 점점 늘어나고, unstructured, non-structured 데이터가 점점 늘어나고, structured 데이터는 줄어들고. structured 데이터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써서 데이터베이스에 정식으로 들어가는 데이터라고, 구조화된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정부 부처라든가 지자체,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은행, 증권회사 이런 큰 기관들은 전부 스트럭처드 데이터로 데이터를 집어넣죠.
non structured 데이터가 아니고 structured 데이터로 들어가죠. 근데 일반 그 사회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까지 다 포함하면은 그런 데이터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데이터는 DB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가 아니죠. 그거는. 그리고 우리나라 질병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각국의 질병센터들이 DB에 데이터를 넣지 않고 그 스프레드시트에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그 데이터 관리가 잘못된 사례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왜 중요하고 데이터 시대고 데이터가 코딩보다 중요하고 했던 것을 알렸던 게 이제 1980년대 초에 이 클라우드가 이게 클라우드 어원이 저렇습니다. 1982년에 저를 비롯한 그 분산 시스템 연구팀에서 저 말을 만들면서 데이터 클래스, 데이터 오브젝트, 데이터 is everywhere, ubiquitous. 그 다음에 데이터는 중복 저장, 분산돼서 저장된다. 그런 말을 가리키면서 이 CLOUD를 만든 게 1982년입니다. 그리고 저것을 이제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하고 조지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GIT 두 군데서 만든 용어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연구팀의 하나였고,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데이터 시대가 1982년에 열렸는데 지금까지도 데이터가 뭔지, 여러분들이 뭐가 데이터고 뭐가 데이터가 아닌지 아십니까? 데이터 분간할 줄 알아요? 예를 들면은 병아리 감별사가 병아리 감별하죠. 병아리가 태어나자마자 병아리 감별사가 뭐 요새는 기계로 오겠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잡아가지고 암수 구분을 했어요. 암코통, 수코통이 있어서 거기 던져버리다시피 이렇게 던졌다. 데이터인 건 데이터통에 넣고 데이터 아닌 거는 다른 쪽에 넣으면 그거 구분할 수 있어요? 아무거나 데이터라고 생각하십니까? 데이터 감각이 하나도 없는, 데이터 센스도 없고 데이터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거나 다 데이터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딱 보고 저거 사람이네, 저거 동물이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동물까지 사람으로 취급하면 안 되잖아요. 응? 코끼리를 코끼리로 봐야지 사자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똑같은 동물이다, 인간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클라우드 얘기는 그렇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여하튼 차근차근 말씀드리니까 AI 데이터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데이터는 원래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는 AI 이전에 있는 거예요. AI 이전에. 그 데이터가 AI 이전에 잘못 만들어져 있으면 AI는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현재 세상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절반이 엉터리라고 그러면 그걸 다 긁어내가지고 고쳐야 된다고요. 고치고 나서 AI에게 공공기관, 민간기업 데이터를 학습하게 하면은 그러면 AI가 우리 업무를 도와줄 수도 있고 우리 인간 생활을 편하게 할 수가 있죠. 지금 뭐 이미지나 텍스트 같은 거 인식하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그건 이제 AI, 지금 생성 AI가 하나의 장을 여는 의미고, 과연 인간 생활에 생성 AI나 이런 일반 AI가 도움을 줄 것이냐. 도움을 주려면은 이 제대로 된 데이터를 학습하게 해야 된다고. 지금 이제 데이터가 AI 알고리즘에 들어가서 AI 결과가 나옵니다. AI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AI 결과는 데이터가 아니죠.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은 음식으로 말하면 생선이 생선. 생선을 알고리즘이 받아가지고 요리를 만들어내지, 그렇죠?
그 결과치가 요리지요. 요리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생선이 데이터지. 그래서 이제 10진수를 2진수로 10진수 2를 2진수 10으로 바꾼다. 그럼 10진수가 입력이 되잖아요. AI 알고리즘에. 그 2가 데이터지요. 10은 데이터가 아닙니다. 결과치지. AI가 만들어낸 결과치까지 데이터로 보면 안 돼요. 데이터와 결과는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AI를 위한 데이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는 데이터 자체로 있는 거죠. 생선이 요리되기 전에 그냥 있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치까지 이제 AI 데이터라고 부를 수는 있어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부를 수는 있다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지만 그렇게 부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는 AI 이전의 사안이다. AI 이후에 나온 것들은 데이터가 아니다. 그걸 명확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데이터가 어떤 게 데이터고 어떤 게 데이터가 아닌지 한 가지 사례를 제가 설명드리면은 데이터는 값을 갖는 걸 데이터라고 합니다. 값이 있어야 돼요. 값이 없으면 데이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성적 90이라는 성적을 갖죠. 데이터지요. 김철수라는 사람이 90을 가졌다. 그 성명도 데이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재학 여부, 학생이 재학하느냐, 돈을 계산했냐, 결제 여부, 합격 여부 이런 거 있잖아요. 합계 평균은 데이터가 아니죠. 그건 결과치지. 그래서 사실 데이터 왜 아니냐? 합격 일자가 데이터지 합격 여부가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근데 회사, 기업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승인 여부, 등록 여부, 입력 여부, 여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한 20, 30%가 여부예요. 그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런 건. 데이터 아닌 걸 데이터로 둔갑시킨 거지. 그게 뭐냐면은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서 합격 여부, 등록 여부, 승인 여부가 나오는데 그 판단하는 건 코딩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프로그램까지 데이터로 보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데이터로 보는 거는. 근데 데이터하고 프로그램은 다른 거죠. 이게 코딩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파이썬 코딩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값을 체크해서 데이터 값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고 데이터가 더 있으면은 계속 반복하고 이게 코딩이죠. 코딩이라는 건 저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값을 지정하고 반복시키고 조건 테스트하고. 그래서 지금 모든 게 컴퓨터화 되면서 이제 정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정보 시스템 내에 데이터하고 프로그램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엉망진창으로 짬뽕이 돼 있고 혼합이 돼 있고 편법으로 그냥 데이터를 프로그램으로 짜고 프로그램을 데이터로 변환시키고 편법으로 이게 편법 설계, 구현, 짝입기, 땜질, 남발 이 정보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 때문에 아까 그 정부 부처의 문제가 다 발생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그런 걸 고쳐야 되는데 아직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왜냐하면 정보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잘못 들어가면은 잘못 들어간 걸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고치잖아요. 근데 인정을 안 하면 못 고치는 거죠. 아시겠어요? 내가 잘못 만들었다. 고쳐야 되겠다.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데 부정이 되냐고요? 안 되지. 가뜩이나 공직사회에서 되냐고요? 안 되지. 자기를 부정하면 자기가 그 자리를 떠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쉽지가 안 돼요. 안 된 채 개선 안 된 채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1세대, 2세대, 3세대 정보 시스템 차세대 자꾸 개발해봐야 개선해봐야 진정한 개선이 안 되고 계속 3년, 4년마다 한 번씩 일은 반복되지만은 실제 데이터 설계는 하나도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코드를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여기 지금 노트북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스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윈도우스 11이 사이즈가 얼마인지 아세요? 6천만 줄이에요. C 랭귀지로 6천만 줄입니다. 6천만 줄이면은 A4지에 이렇게 쌓아 올리면은 관악산 높이까지 올라가요.
관악산. 그래서 제가 관악산이라고. 근데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월마트에 있는 데이터를 쌓아 올리면 A4지에다 해가지고 그러면 관악산의 20배 높이 올라갑니다. 관악산의 20배 높이는 에베레스트 산 높이예요. 그 볼륨으로 그렇게 데이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우리가 저렇게 얘기하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럴 때 이제 프로그램은 짧고 데이터는 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잘못된 사례들, 그 다음에 데이터 설계가 얼마나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잘못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게 세월호 사건이에요. 아직도 승선 인원도 정확하지가 않고 실종자 수도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언제 일인데 아직까지 저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데이터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어요? 제가 아일랜드 국립대 교수로 있을 때 국내 어떤 전산실장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교수님, 지금 우리가 회사 1조 원을 써가지고 정보 시스템을 차세대로 바꿨는데 답이 더 틀리는 경우가 많고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설명 좀 해달래.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진단원 칼럼을 썼습니다. 1조 원을 들였는데 시스템이 더 느리고 답이 틀리게 나온다 그러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지는 이유는 자기 부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전부 데이터 설계 잘못이잖아. 데이터 설계를 잘해달라는 요청을 제안 요청서에 넣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걸 수주한 업체는 데이터 설계 그냥 과거 거 갖다 써도 되는 줄 알고 쓴 거죠. 제가 이 외국 사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OS, 윈도우스 같은 거, 오라클 같은 거 개발해가지고 국산화해서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랬어요. 카이스트 전산학과 교수로. 근데 개발 시제품이 나왔고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당시 삼성, 금성사죠. LG가 금성, 현대 세 군데가 다 외면하고 그래서 중소기업하고 국산화하다가 결국 실패해가지고 이제 전산학과 교수 생활이 이게 더 이상 해야 되는 건지 제가 회의에 빠졌고 그때 마침 제 제자들은 다 미국 회사로 떠났고 상품화에 실패하면서 이제 팀이 다 해체가 됐고 그래서 제가 경영학과 교수로 이제 자리를 옮기면서 기업에서 과연 데이터 설계를 잘하고 있나, 우리나라 정보 시스템들이 얼마나 잘 들어가고 있나를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밝힌 이제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미국으로 말하면 FBI입니다. FBI. 우리나라 금융정보분석원의 기능이 미국에서는 FBI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금융검찰이라고 하는데 금융정보분석원, 재경부 산하에 거기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교수님 이게 혐의 거래가 잡히지도 않고 혐의 거래도 아닌 걸 혐의 거래로 나오고 진짜 혐의 거래는 잡지도 못하고 이 오류가 심한데 이거 와서 좀 고쳐줄 수 있냐요. 그래서 한번 가서 보겠다고. 가가지고 제가 FIU 혐의 거래 시스템을 4달 만에 싹 뜯어 고쳤습니다. 2004년에. 그 시스템은 지난 19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최근에 어느 국회의원의 혐의 거래를 잡아내가지고 언론에 시스템이 잡아낸 걸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게 왜 가능했냐면 FIU가 종전에 돌아가던 시스템이 잘못된 걸 인정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인정을 안 하면 새로 안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걸 가져가는 거지. 문제는 해결이 안 된 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 수밖에 없나? 자기 부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가 뭔가? 자기 부인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절대로 인정 안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야 이거 잘못된 거다 내가 미안하다 소리 해야 될 때 그 말 못하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특히 공직사회에서. 여하튼 이 데이터에 관한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요. 데이터에 관한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가 쓸데없이 불필요한 중복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중복이 많은 거를 어디다 비유할 수 있냐면은 마라톤. 이게 데이터 지도도 없고요. 데이터 지도도 없고, 이게 데이터 지도입니다. 기업에. 그래서 이 데이터 지도라는 거는 보통 직원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 취직했을 때 그 첫날 저 데이터 지도를 보여줘야 돼요. 만약에 보여주지 않는 기업이 있다면 데이터 지도가 없는 거죠. 없거나 데이터 설계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신입 직원한테 공개하기 싫은 거죠. 그 마라톤으로 말하면은 이게 다 데이터 지도예요. 이건 제가 KBS 한국방송의 그 데이터 설계를 뜯어고친 거고, 마라톤으로 말하면은 그 체지방, 마라톤 선수의 체지방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체지방, 그 바스 매드 인덱스, BMI 레벨 얘기하잖아요. 보통 25, 일반인들은 25 넘으면 비만이라고 그러죠. 27 정도 되면 이제 고도 비만 수준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마라톤 선수들은 보통 15 이하예요. 15 이하. 그래서 BMI 인덱스가 15 이하, 어떤 사람은 5까지 되고, 이제 몸에 지방이 너무 없는 거죠. 너무 없어도 속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마라톤 그림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 네, 이 마라톤. 이게 데이터도 쓸데없는 중복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 공공기관, 민간기업 데이터베이스의 불필요한 중복률이 50%입니다. 그래서 제가 엉터리 데이터가 절반이라는 게, 세상의 데이터의 절반은 엉터리다. 이걸 15% 선에서 유지하는 게 가장 제대로 된 설계입니다. 15%.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 BMI하고 비슷해요. 15%.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중복을 허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중복을 허용하고, 불필요한 중복은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해. 그래서 야, 저 사람 마라톤 선수 같다, 이런 몸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AI에서는 예측용 파라미터 중심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요. ChatGPT-4, ChatGPT-5, 6 이렇게 나올 때마다 파라미터 개수가 뭐 1억 개, 10억 개, 1000억 개, 그러다 10조 개까지 지금 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자료에서 해보니까 10조 개까지 가 있고, 그 파라미터 개수가 10조 개인데, 저 10조 개의 숫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더 정확한 예측을, 아까 저 교수님이 강연할 때처럼 강아지를 인식하게 하고 강아지를 똑같이 인식하게 하는 그 과정, 거기에 이제 파라미터가 10조 개씩 관여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는 볼륨, 보통 아까 월마트의 데이터를 쌓아 올리면 에베레스트 산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데이터를 볼륨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데이터에서 중요한 거는 데이터 볼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 개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은 항상 그러거든요. 그 지금 뭐 정보 시스템이 잘 안 들어가니까 와서 좀 봐주세요. 뭐 은행장이 절 부를 경우가 있고, 그럴 때 제가 가서 은행장한테 그래요. 이 은행에 데이터가 몇 개 있냐고. 데이터 개수 좀 말해달라고. 그럼 대개 볼륨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데이터가 뭐 몇천 테라바이트가 있는데, 볼륨으로 얘기합니다. 볼륨은 데이터가 아니에요. 개수가 데이터지. 성명, 주소, 요거 하나, 둘, 셋, 요게 데이터지. 그래서 고객이 10명인 데이터나
천만 명인 데이터나 기업이나 어느 기업이든 고객 성명은 하나의 데이터지요. 하나. 고객이 천만 명이라고 데이터가 1000개가 아닙니다. 애트리뷰트이 하나의 데이터지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그래요. 야, 삼성전자에는 데이터가 몇 개쯤 있겠냐? 삼성전자를 제가 자문해서 알지만 삼성전자의 데이터 개수가 25,000개 이하입니다. 25,000개 이하. 25,000개 데이터 애트리뷰트를 어떤 애트리뷰트가 어떤 애트리뷰트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는 게 데이터 지도예요. 아까 그 데이터 지도 보셨죠? 그림. 청천에서 그 25,000개 데이터 간의 관계를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4개월이면 그린다고. 4개월이면 행안부 전체 데이터 지도를 그리는데 2개월이면 뒤집어 쓰고 다 그립니다. 행안부 안에 데이터가 3만 개가 있다. 3만 개 간의 데이터 관계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 지도를. 그래서 데이터를 짠다. 우리가 프로그램 짜느라고 밤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코딩할 때. 저도 뭐 대학교 다닐 때 거의 밤새다. 이게 분명히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이게 신경질이 나가지고 이거 내가 30분 안에 고치지. 그거 30분에 해요. 근데 또 틀려. 또 30분에 또 틀려. 또 30분에 또 틀려. 이게 5기가 올랐을 때 성질 날 때 고치면 또 안 고쳐져요. 그러다가 밤새, 그러다 해보니까 3시, 4시가 됐네. 뭐 6시까지 그냥 하자. 그리고 계속 틀린 채. 그러다가 점심 먹을 때, 그 다음날 아침 점심 먹을 때 이렇게 하늘 보고 내가 이래서 틀렸지. 그 고치면 딱 나와요, 답이.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머리가 쉬어야 되는데 머리가 안 쉬니까 생각이 거기서 머무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렇게 프로그램 짜듯이 결국은 그 다음날 답을 내잖아요. 데이터를 그렇게 짭니까? 여러분들 데이터 짠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이 세상에? 프로그램 짜느라고 밤샜다는 얘기는 있지만 데이터 짜느라고 밤샌 직원이 있냐고. 그래야 회사가 발전하고 기업이 발전하고 기관이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고 데이터 짜는 사람이 나올수록. 근데 데이터 짜는 거를 어디 컴퓨터공학과 전산학과에서 가르쳐요? 안 가르치죠. 거기서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문제 풀어봐라. 이 문제는 출제하지만 데이터 짜라는 문제는 안 준다고. 경영학과에서 합니까? 제가 전산학과 교수 20년, 경영학과 교수 20년 했지만 경영학과에도 그런 과목은 없어요. 그 데이터 짜는 거는 회사 들어가서 선배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엉터리로 배워가지고. 엉터리로 설계하고. 엉터리 데이터가 난무하고 AI가 그걸 학습해 본들 AI가 우리 현실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물론 AI가 우리 생활에 유용한 도구가 되려면 그런 데이터 설계들이 우선 고쳐져야 돼요. 그러고서 AI에게 그 데이터 설계 과정을 학습시키고 이제는 네가 한번 새로 우리나라 어느 부처의 어느 시스템을 만들어 봐라 AI한테. 그러면 멋있게 만들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그래서 데이터 짜는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짜는 거는 이공계만의 영역이 아니다. 인문계 영역이 많아요. 이게 설계하는 거는 인문계 영역이 많아요. 자동차 설계, 이 데이터베이스 설계도 인문계 영역이 더 많습니다. 이공계보다. 이공계는 코딩은 잘하는데 설계하라면 완전히 젬병이에요,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고 기질이. 뭐 이렇게 조립하는 건 잘하는데 설계안을 만들어라 그러면 아주 그냥 나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고 안 하려고 그래요. 인문계가 오히려 한다 그러면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제 데이터 기반 시대로 가는 거고 지금 5차 산업, 6차 산업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부 데이터 기반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얘기는 제가 이제 생략을 하고 이 데이터 그대로 갖다 썼다가는 낭패다 이게. 그래서 데이터를 리모델링. 우리가 리모델 건축도 뭐
재개발하기 힘들면 리모델링 하잖아요. 리모델링 하는 이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그런 각오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자기 구성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은 최장 4개월 내에 가능하다. 어떤 시스템도 저는 4개월 내에 다 고쳤습니다. 지금 만약에 어느 기업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고 그럴 때 4개월 안에 고칠 그 자신이 있지요. 그 다음에 데이터 문제는 데이터 중복 제거하는 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투명성.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도 투명하게 관리하는 건 블록체인 기술이고, 그래서 데이터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속도를 높이고 질을 높이고, 이런 그 데이터 설계 기술과 AI는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AI가 따로 발전할 수는 없고 데이터 기술과 함께 가야 되고, 그리고 선후행 관계를 얘기한다 그러면 데이터는 AI 이전의 문제고, 데이터보다 훨씬 중요하고, AI보다 훨씬 중요하고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선처리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설계를 뜯어고치는 그런 작업. 감사합니다. 첨단 멀티미디어 시대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글로벌 스마트 미디어 아주미디어 그룹이 2023 신입 경력 기자를 모집합니다.